자, 오늘 지수 단원 진도 시작할 건데요. 지수 하면 우선 중2 때도 지수에 대한 개념을 배우죠. 거듭해서 곱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으로는 거듭제곱. 이거는 용어 정리입니다. 거듭제곱. 거듭제곱이라는 말은 실제로 그냥 거듭해서 곱하였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곱해졌어요. 점점점. 이 A라는 아이가 N번 곱해졌다면, N번. 이게 N개예요, N개. N개 곱해져 있다면, 이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썼어요? A의 N제곱이다. 이렇게 썼죠. A N제곱이 A가 N번 곱해진 거다라는 의미였고요. 이렇게 썼을 때, 우리는 이 부분, A라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고요? 밑이라고 불렀고요. 이 N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지수라고 불렀었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단어는 거듭제곱되어 있는 그 지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겠구나 라는 거라고 우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보면 지수법칙이라고 해서 뭐 합의 법칙 이런 거 배우죠. 예를 들어서 A가 N번 곱해져 있고 A가 N번 곱해진 것을 곱하면 여기는 N번 곱해져 있고 N번 곱해진 걸 같이 곱했으니까 총 몇 번 곱했냐 이거죠. 그럼 총 몇 번 곱해지겠어요? A에 M 더하기 N번 두 개 더한 것만큼 곱해져 있다. 이 합의 법칙이었고 뭐 곱의 법칙도 있었고 차의 법칙도 있었고 그런 법칙들이 있었죠. 간단하게만 그냥 쓰기만 해볼게요. 이따 다시 설명할 거니까. 자, 이런 합의 법칙이 있었고요. 차의 법칙에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뺀다라는 법칙이었는데 물론 얘에서 M이 더 클 때, N이 더 클 때, 그리고 두 개가 같을 때로 나눠서 배웠었습니다. 근데 우선 간단하게 이런 경우에는 뺀다라고 기억해 놓을게요. 자, 세 번째 곱의 법칙. A의 M제곱에 전체의 N제곱이 있다면 얘는 두 개를 곱한다. A의 Mn이었죠. 이렇게. 됐죠? 이거 왜 그런지 설명은 안 해요. 너무 당연한 거여서. 네 번째 분배 법칙처럼 A와 B가 곱해진 거에 전체 M제곱이 있다면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A의 M제곱과 B의 M제곱이 됐었다. 근데 얘가 분수꼴일 때도 성립했었다. B분의 A의 전체 M제곱이 있으면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얘가 B분의 B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 이런 형태가 됐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연산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Mn이 자연수일 때 우리가 배웠었는데 얘를 이제 수원으로 넘어가면서 이 Mn을 정수로도 확장을 하고요. 정수에서 또 유리수로의 확장. 그런 확장을 해서 이거에 대한 연산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됐죠. 자, 이 부분은 너무 특이한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지금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거듭제곱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물론 이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은 중3 때 중학교 때겠죠. 이걸 배워요. 제곱근을 배우죠. 제곱근. 중학교 때. 그래서 제곱근에서 어떤 개념을 처음으로 배우냐면 루트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가져온 순간이 있어요. 중3 때 배우는 것 중에. 그럼 얘를 잠깐 리뷰 좀 해보면 이게 근자가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 근자. 그래서 뭐 A의 제곱근이라는 해석을 할 때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아주거든요. 나무가 하나 있고요. 나무 있겠죠? 이게 제곱이라는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곱 이렇게 써있는. 이거 교과서에도 아마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4라는, 여기 밑에다가 씨앗을 뿌린 거예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이너스 2라는 씨앗과 2라는 씨앗을 뿌렸어요. 얘가 무럭무럭 자라서 제곱이라는 나무가 됐는데, 그럼 이 C는 제곱되면 뭐가 됐을까요? 4라는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나 2를 제곱하면 우리가 4가 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거꾸로 수학에서, 그럼 4라는 열매가 맺혀 있을 때 그 요 씨앗은 뭐를 심어 놨었을까를 거꾸로 해석하는 게 제곱근의 해석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개념 잡기에도 좋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4의 제곱근, 즉 4라는 열매가 맺힌 나무의 뿌리에는 누가 있을까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뿌리에는 뭐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다 라는 얘기고, 이게 4는 제곱해서 있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썼지만 거기서 루트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루트 4와 같다. 즉 루트는 제곱근으로도 있기도 하고 루트라고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4 루트니까 제곱을 하면 루트 안의 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제곱근 기호라고 배우죠. 그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배우죠. 4의 제곱근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4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 얘 둘 다 실수죠. 그거의 개수는 두 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런 숫자도 있을 수 있지 않니? 마이너스 4라는 열매가 혹시 맺혔다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 있을까? 이게 중학교 때는 제곱하여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잖아. 그치? 근데 고등학교 넘어오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수를 배웠었죠. 그쵸? 고1 때 I 배우잖아, I. 그런 개념으로 얘도 해석할 수 있지만 중학교 때는 그것 중 실수인 거의 개수는 없다라고 배웠죠. 그쵸? 그래서 이 제곱근 개념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배워요. 자, 누군가를 제곱하여 4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오게 되는 얘는 몇 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의 해를 4의 제곱근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하고 다음과 같은 이 식이 참이 되는 x값을 4의 제곱근이라고 했죠. 그 중에 뭐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뭐 이런 것도 구분했었고 그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요런 걸 토대로 이제 어디로 가볼 거냐면 지금 배울 거듭 제곱근으로 가볼 건데 자, 지우개. 자, 3번 거듭 제곱근으로 가봅시다. 자, 거듭 제곱근 중에 첫 번째 예시로 뭐 할 거냐면 세제곱근 쪽쯤 한번 다뤄볼 거예요. 자, 이런 나무가 있다고 해볼게요. 또 나무가 하나 있는데 뭐 이런 나무가 있어. 얘는 어떤 나무냐면 세제곱이라는 나무예요. 그럼 얘도 요 열매가 맺혀 있는데 뭐 만약 예를 들어서 8이라는 열매가 맺혀 있다고 해볼게요. 8이라는 열매가 맺혀 있다. 그때 이 뿌리에는 누가 뭘 심었어서 이 8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해석이라고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세제곱을 하여 8이 되는 수에는 누가 있겠죠? 2라는 애 3번 곱하면 8이 되잖아요. 근데 걔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x를 3번 곱하여 8이 되는 그 x값이 있겠죠?
걔를 뭐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한 거냐면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하자. 이게 8의 세제곱근의 정의예요. 누군가를 세제곱하여 이 8이 될 때 그 x값을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고요. 그럼 결국엔 얘는 몇 차 방정식을 푸는 거냐면 3차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죠.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풀려면 당연히 넘겨서 인수분해 해봅시다. x세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세제곱만 세제곱이네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가로 닫고 가로 열고 앞에 거 제곱 x제곱 플러스 곱한 거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코 0이라는 4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요. 그 해를 구해보면 여기서 x는 얼마 하나 나오고요. 2 하나 나오고 또는 뒤쪽에 x는 근의 공식 써야 되겠죠. 짝수근의 공식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3i다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은 2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라는 8의 세제곱근은 2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3개가 되는 거고요. 즉 쉽게 생각하면 3차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3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것으로는 이렇게 3개가 있다. 3차 방정식 풀어서 해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만 말해보자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있는 이 3개 중 실수인 건 누구만 있어요? 이 한 개만 있죠. 2. 그럼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라고 말해야 되겠죠. 나머지 2개는 뭐니까? 허수니까. 그쵸? 이런 해석도 가능하더라 라는 거야. 질문할 때. 그래서 그 중에 실수인 것은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얘를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 중 실수인 것을 그래프상에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y는 8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다면 좌표 평면상에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우리는 실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좌표 평면을 실수해서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뭐 y는 x세제곱 아직 그리는 거 안 배웠다고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에다가 0 넣었다, 1 넣었다, 2 넣었다, 3 넣었다 이렇게 계속 증가시키면서 대입하면 그 값이 겁나 갑자기 커져요. 1 넣으면 1, 2 넣으면 8, 3 넣으면 27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얘가 0,0을 지나고 x가 커짐에 따라 y 값이 갑자기 훅 이렇게 슉 증가하는 뭐 이런 모양일 거고요. 양수에서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으면 마1이었다가 마2 넣으면 마이너스 8이었다. 마3 넣으면 마이너스 27. 얘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런 모양일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걔와 y는 8이라는 이 선의 교점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교점에 x좌표는 얼마가 될 거냐면 2가 될 거야. 2 이렇게. 이 교점의 x좌표를 우리는 8의 세제곱근 중 하나인데 그 중에 좌표 평면상의 교점은 실근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하나가 실근이겠구나. 그래프상의 교점의 개수가 그 몇의 모의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개념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지금은 개념을 잡기 위해 이런 예시를 드는 거고요. 결국에는 얘를 정리해서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는 뭐 4제곱근에 대해서 하나 해볼까요? 4제곱근. 4제곱이라는 나무가 하나 있고요. 또 똑같이 나무 하나 그립시다. 4제곱.
얘는 열매가 16이라는 열매 열렸다고 한번 해볼게요. 16. 그럼 결국에 나한테 이런 방정식 하나 만들어 보면 x를 4제곱하여 16이 됐다. 즉 여기에 열매를 이렇게 뿌렸는데 걔가 무럭무럭 자라서 16이라 열매가 열렸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럼 그때 그 씨앗은 도대체 어떤 씨앗이었겠구나, 씨앗이었나,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방정식을 보면 결국에 몇 차 방정식인가요? 예?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럼 4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게 된다면 4차 방정식 해는 몇 개예요? 4개겠죠, 4개. 3차 방정식의 해는 3개. 물론 실수인 건 하나밖에 없지만 어쨌든 해는 3개. 4차 방정식의 해는 4개죠. 그 중에 실수인 것은 풀어봐야 되겠지만 그럼 얘도 넘겨서 인수분해 합시다. x 4제곱 마이너스 16 있고 0짜리를 푸는 거고 얘는 인수분해하면 제곱마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4죠. x제곱 마이너스 4는 또 제곱마 제곱이니까 x뿔이 x마이로 인수분해 되겠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를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이 식을 만족하는 애는 16의 몇 제곱근이고 4제곱근이고 그럼 그 해가 보이죠? 여기서 x는 여기서 뿔마 2가 한번 나오고요. 또는 자 여기서 사실 인수분해를 허수범위까지 하면 인수분해 되고 또는 그냥 근해공식 써도 답이 나오긴 하죠. 근데 직관적으로 봐도 x는 누구 돼요? 뿔마 2i라는 해를 얻게 되겠다. 그래서 16의 4제곱근은 몇 개인 거고 4차 방정식 풀어서 해가 4개인 거고요. 그럼 당연히 5제곱근은 5개겠죠. 6제곱근은 6개겠고요. n제곱근은 n개일 거예요. n개. 자, 두 번째. 그럼 16에 3제곱근 중 4제곱근이죠.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예요? x는 뿔마 2죠. 뿔마 2. 얘는 실수에는 허수니까 뿔마 2가 있는 거고 얘는 몇 개다? 2개다. 자, 여기서 4제곱근은 몇 개다? 4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4제곱근이라는 그중 실수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 y는 x 4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16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될 건데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y는 x 4제곱의 그래프를 그냥 대충 상상해 보면 1 넣고 2 넣고 3 넣고 했을 때 갑자기 커져요. 또 얘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훅 2차보다 더 급격하게 커지겠죠. 근데 이 반대쪽에서 똑같이 커지죠. 이렇게 마일르나 1르나 똑같고 2는나 마이는나 똑같고 그러니까 y축 대칭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때 얘 선에 y는 16이라는 선이 이렇게 빡 거질 거고 그때 이 교점을 구해보면 이쪽이 플러스 2였을 거고 이쪽이 얼마였을 거예요? 마이너스 2였을 거예요. 그쵸? 됐어요? 그때 이렇게 숫자로 딱 나오는 아이들은 되게 좋겠지만 그게 안 나올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배운 제곱근에서는 루트라는 애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자 한 거냐면 이렇게 표현하고자 한 거예요. x는 이는 세제곱근이니까 3을 조그맣게 저 위쪽에다 좀 써줄까요? 얘는 8의 세제곱근이니까 루트를 쓰는데 루트 앞에 요 윗부분에다가 위첨자로 3을 쓰면 얘를 세제곱근 루트라고 읽고 이 안에 8을 쓰면 무슨 말이냐면 8의 세제곱근이란 얘기예요. 그쵸? 그 중에 실수인 거고요, 얘는. 됐죠? 즉 얘는 무슨 얘기냐면 얘를
세제곱하면 또는 세 번 곱하면 루트 안의 값이 나오는 거야. 즉 여기 3이 뭐냐면 세 번 곱하면 네가 나와야 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루트에는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죠? 걔는 원래 2가 있는 건데 제곱근은 워낙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2는 생략한다라고 해서 안 쓴 것뿐이에요. 됐죠? 그래서 저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 결국에 얘가 계산되면 얘가 되는 거구나. 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뿔마 4제곱근 루트 16이 돼 있었겠죠. 이렇게 됐어요? 얘는 4번 곱하면 16이 나오는 것이라는 의미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얘와 얘의 차이점을 보자면 어느 부분에 가장 큰 차이점을 갖고 있냐면 얘는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게 1개입니다. 얘는 몇 개인가요? 2개죠. 즉 세제곱근이면 근이 3개고요. 4제곱근이면 근이 4개고요. 5제곱근이면 당연히 근이 5개인 건데 그 중에 실수인 것에 대한 해석을 해봤더니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인데 얘는 2개인 거야. 그럼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야. 그 차이가 뭐냐.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자, 요 그림 다시 이용할 건데 보세요. 여기 지우고요. 지우고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자 이거야. 얘는 세제곱근이니까 얘는 n제곱근 A라는 수의 n제곱근이 있어요. n제곱근. 근데 요 왼쪽의 경우에는 이 n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면 홀수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홀수.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똑같이 A로 할게요. A의 똑같이 n제곱근이에요. 근데 이 n이 얘는 무슨 수인 거냐면 짝수인 거야. 짝수.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야. 근데 식은 똑같습니다. A의 n제곱근 중 근데 이 n이 홀수 거듭 제곱인 거잖아. 그럼 그걸 구하려면 n차 방정식을 풀게 되겠죠. 정의에 의해서 누군가 x를 n번 곱했더니 a가 나오면 그 x를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니까 몇 차 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n차 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a의 n제곱근의 개수는 첫 번째 이거의 개수 몇 개겠어요? n개요. n개. n차 방정식이니까. 그쵸? 두 번째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한 해석을 할 건데 얘는 이 n이 뭐라고 말했고 홀수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다시 케이스가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a가 양수일 때와 a가 0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양수일 때는 이거예요. 여기가 a인 경우 y는 a가 양수죠. 이 a가 양수 x의 n제곱과 y는 a와의 교점인데 a가 양수니까 이쪽에 있겠고요. 0일 때는 여기에 있겠죠. 여기 a가 여기일 때 0일 때 여기는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교점을 생각해보면 다 교점이 있어요. 한 개씩이요. 그쵸? 그래서 양수일 때 그 중에 실수인 건 이 지점이 어디가 되는 거냐면 그냥 n제곱근 루트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그쵸? 자, 얘는 물론 0의 n제곱근 0이겠죠. 0. 근데 이 부분 교점 있죠. 여기를 보통 이렇게 오해해요.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 아니냐. 음수니까. 그게 아니라 얘도 똑같이 그냥 n제곱근 루트 a입니다.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없어요. 만약 이런 거예요. 자, 세제곱근 루트 마팔이라는 게 있다고 친다면 얘는 그냥 3번 곱하면 누가 나오는 거냐면 이거 세제곱이죠.
그냥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채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마이너스 붙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실수인 거는 각각 다 몇 개인 거고 한 개인 건데 다 한 개죠. 이거 한 개. 양수건 0이건 음수건 다 한 개인데 얘는 n제곱근 루트 a 얘는 0 똑같이 얘는 n제곱 루트 a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걔는 상관없이 다 한 개씩을 갖는구나. 됐죠? 자, 이번에 이 거듭제곱이 짝수일 때 보면 똑같이 식은 이렇게 씁니다. x의 n제곱이 몇이 나오게 되는 a가 나오게 되는 이 x값인데 그럼 1번 x의 개수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n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n개인 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질문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야. 그럼 a가 양수일 때 보면 아까 이게 양수일 때죠. a 여기 슉 내려왔을 때 여기가 뭐냐면 n제곱근 루트 a 플러스 자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뿔마 n제곱근 루트 a로 몇 개인 거고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쵸? a가 0일 때는요. 그대로 0 하나죠. 0. 한 개. 선 그어보면 돼요. 이렇게 선. 여기 교점 하나 만들어지니까. 근데 a가 음수인 경우에는 노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가 만나지 않죠?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그 중에 실수인 것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n개는 있습니다. 그거의 제곱근은 n개가 있는 건데 그 중에 실수인 것만 없다고요. 그 중에 실수인 것만. n차 방정식을 그냥 풀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방정식을 푼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개념에서 사실 자, 여기 잠깐 좀 더 쳐다볼게요. 아까 전에 세제곱근 루트 8이라는 거를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왜 지수 단원에서 배우냐에 대한 해석이야. 뭐냐면 이 아이를 조금 더 배우면 뭐라고 쓸 거냐면 8에 3분의 1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3분의 1제곱. 그래서 지수가 되죠. 지수. 루트를 지수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수 단원이 나오는 거야.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지수 법칙 중에 이런 걸 배웠어요. a의 m제곱에 n제곱은 두 개 곱의 법칙처럼 이렇게 곱해버리죠. 이렇게 mn. 그쵸? 근데 아까 전에 말했던 얘가 뭐였어?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잖아. 즉 얘를 몇 번 곱하면 3번 곱하면 8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얘를 왜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얘를 그냥 직관적으로 세제곱을 해봐. 그리고 지수법칙을 아직 분수꼴은 배우지 않았지만 얘가 성립한다라고 본다면 얘 곱의 법칙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냥 8이 되는 거야. 너를 3번 곱하면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치면 얘가 곱해져서 그대로 8이 되는구나.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루트를 지수로 돌려서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개념을 담고 있어서 이 앞에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지금 한 명 튕긴 것 같은데 종훈이가 튕겼네요. 잠깐 이제 칠판 정리하고요. 또 바로 이어서 설명 좀 해볼게요. 지금 거듭제곱근이었죠? 오케이. 네. 자, 이제, 아까 3번까지 썼으니까, 네, 4번 해볼게요, 4번.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
자, 얘는 디테일하게 보진 않을 거예요, 사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당연히 루트 6이죠. 그쵸? 얘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말했냐면, 2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제곱근. 그쵸? 그때 얘가 같다라면 이 안에 것끼리 곱해도 됐죠. 얘도 똑같고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거를 좀 받아들여 봐라. n 거듭제곱근끼리는 계산이 동일하게 가능하다야. 그래서 자 봐봐. 자 n제곱근 루트 a라는 애가 있을 때 얘는 정의에 의해서 그냥 n번 곱하면 이 거듭제곱근 루트 안에 a라는 애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정의예요. 이게 n번 곱하면 이 거듭제곱 루트 안에 게 나온다가 이 거듭제곱근 루트가 만들어진 이유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죠? 뿔마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반복해서 그 횟수 곱하면 이 안에 게 나온다. 야, 됐죠? 오케이. 두 번째, n제곱근 루트 a라는 애와 n제곱근 루트 b라는 애가 있다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처럼 거듭제곱근 루트가 같다면 같은 거듭제곱근 루트 ab로 계산할 수 있다 입니다. 됐죠? 그냥 이거는 쉽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루트 때 계산과 동일하구나. 자, n제곱근 루트 똑같이 나눠져 있어도 하나로 합쳤을 수 있겠구나. 루트 전체로 b분의 1 이렇게 하나로 합쳤을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루트 2의 전체 4제곱 이렇게 있다면 물론 이거 뭐 2번 곱해서 4로 나와도 되지만 루트 2에 이 안으로 4제곱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었죠. 이게 n제곱근 루트에서도 가능하더라. 4번 n제곱근 루트 a에 전체 m제곱이 있다면 이 m 거듭제곱은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으로 안으로 집어넣어도 된다. 됐죠? 오케이. 5번. 자, 여기까지는 되게 쉽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증명이 있는데 굳이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좀 설명해야 될 내용 5번 게 있는데 m제곱근 루트 n제곱근 루트 a라는 애가 있어. 근데 걔는 mn 거듭제곱근 루트 a와 같고요. 자, 얘는 n제곱근 루트 m제곱근 루트 a와도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너희가 좀 익숙해져야 되는 아이고요. 그럼 얘를 좀 증명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 아이를 이쪽 옮겨와 볼까요? m제곱근 루트 n제곱근 루트 a라는 아이와 mn 거듭제곱근 루트 a라는 아이와 n제곱근 루트 m제곱근 루트 a라는 아이가 실제로 왜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즉 얘의 느낌은 얘네들끼리 곱하여 루트 하나로 써도 되고요. 얘를 찢어서 써도 된다. 순서를 바꿔서 찢어 써도 된다. 이런 개념인데 왜 가능하냐 이거야. 아주 쉽게 생각하면 원래 이게 뭐 a가 양수이고 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조건일 때 성립해야 되는 건데 뭐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하진 않는 중이에요. 받아들여라. 자, 얘를 mn이 다 자연수라고 쳤을 때 얘를 mn 거듭제곱하고 얘도 mn 거듭제곱하고 얘도 mn 거듭제곱 한다면 얘네가 실제로 같다면 mn 거듭제곱해도 같아야 되는 거지. 그쵸? 같은 거라면. 근데 이 가운데 것을 해석해보면 결국 얘는 뭐가 나오냐면 a가 나오는 거지. a.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mn 루트 a는 누구의 몇 제곱근이야 얘는 a의 mn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 아닐까? 얘를 실제로 mn 거듭제곱 했더니 a가 나오잖아. 그치? 얘가 똑같으니까. 얘를 mn번 곱하면 안에 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색을 a의 mn 거듭제곱근 중 실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가 mn 거듭제곱 했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도 되지. 지수법칙에 의해서 m제곱근 루트 n제곱근 루트 a가 있는데 얘를 전체를 먼저 m제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n제곱 해도 되잖아. 그럼 얘를 여기다 주면 이 루트는 n번 곱해지면 루트 안에 게 나오기 때문에 n제곱분 루트 a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다시 누가 돼? a가 되는 거잖아. 결국에 얘도 mn번 곱하면 a가 되기 때문에 이 i도 a의 mn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말해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n 거듭제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m 거듭제곱 하면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모두 다 a의 mn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렇지? 얘는 좀 증명도 해줬어요. 이해도 시킬 겸. 근데 얘는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하건 하진 않고 이 식을 온전하게 연산상에서 뒤바꿔가면서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냐, 연산이 되냐, 이런 질문이 더 강해요. 그쵸? 그래서 위에 거에 대한 설명은 너무 깊게는 안 했고요. 성립한다. 우리가 루트 때 연산하듯이 성립할 거다. 받아들여라. 라는 거고 5번은 조금 더 설명을 해봤어요. 됐죠? 자, 다음 6번 내용입니다. 6번 내용 밑에 쓰면 좀 공간 없으니까 여기다 써볼까요? 6번에 보면 이런 거예요. np 거듭제곱근 루트 a에 mp라는 애가 있다면 얘는 요 p를 밖으로 뽑아도 되지. 그것처럼 얘가 이렇게 약분돼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로 쓸 수 있다?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으로 쓸 수 있다. 까지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통한 연산을 하는 거의 기초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뒤쪽에 지수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거듭제곱 루트의 표현과 지수로서의 표현이 똑같을 거거든요. 그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해야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될 거예요. 아까 설명했듯이 초반에 이런 거 하나 썼었죠. 8에 세제곱근 루트 8 이거를 뭐로 바꿔 쓰기도 한다. 8의 3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지수로 돌려 쓸 수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3번 곱하면 8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표현과 같다라고 생각하겠다. 지수로서의 표현은. 그게 좀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오케이. 됐죠? 니네 아주 단순한 생각 하나 또 가져와 볼게요. 크기 관계. 대소비교에 대한 얘기예요. 대소비교. 당연히 루트 2하고 루트 3이 있다면 그냥 루트 3이 크지 않니? 그치? 그것처럼 n제곱근 루트 2와 n제곱근 루트 3이 있다면 거듭제곱근 루트와 같으면 안의 숫자가 큰 게 큰 거예요. 성립한다 이거야. 그치?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 그래서 a가 만약에 b보다 크다라면 n제곱근 루트 a하고 n제곱근 루트 b를 비교했을 때 무조건 얘가 큽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거듭제곱근 루트 안에 집어넣어서 비교할 수도 있고요. 양쪽을 양수일 때 거듭제곱해서 루트를 벗겨서 크기 비교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문제 풀이 때 조금 더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약간의 개념이고요. 이제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14페이지로 갈 거고요. 14페이지.